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시간은 4월 29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에 암호화폐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5월 첫째 주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일정과 호재를 업로드했습니다. 베이비도지, 비체인, 플로우, 링크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우측 상단의 카드를 눌러서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5월 둘째 주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칠리즈입니다. 칠리즈는 소시오스닷컴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시오스닷컴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전 세계의 스포츠팀과 엔터테인먼트 및 팬을 연결해주고 강력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보면 엔터테인먼트는 플랫폼 내에서 팬 토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팬 토큰을 보유할 경우 거버넌스를 통해 클럽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독점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굿즈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팬 토큰인 FTO를 플랫폼 내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코인이 바로 칠리즈입니다. 칠리즈는 POSA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는 POS와 DPoA의 장점을 결합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입니다. 특징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효율을 높이고 합의 노드의 무작위 선택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높입니다. 또한 높은 TPS를 제공해서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리즈가 5월 10일 새로운 스포츠 블록체인의 출시를 알렸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만 공개가 되었고 현재 홈페이지 상에서도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칠리즈의 새로운 블록체인 출시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뉴스 크립토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리즈는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블록 생성 시간의 단축과 완결성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 감소가 가능하고 이는 가스비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가상머신인 EVM과의 호환성도 갖출 수 있고 스테이킹 서비스까지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추후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리즈는 최근 1분기에 있었던 생태계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도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 칠리즈는 리브랜딩 이후 5주년을 기록했고 이를 NFT로 발행해서 기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4월 13일 칠리즈의 새로운 앰버서더를 공개했는데 바로 한국의 축구 스타인 김민재였습니다. 한국 시장의 진출을 위한 의도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체인 분석 데이터로는 부정적인 내용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칠리즈의 주간 및 일간 네트워크 사용자 활동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아래의 주간 네트워크 사용자 활동을 살펴보면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년 11월에 개최된 카타르 월드컵 시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후에 급격한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네트워크 사용자 활동도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시세의 하락과도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블록체인 출시로 인해서 22년 말처럼 다시 한번 사용자 활동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이캐시입니다. 과거 17년도 비트코인으로부터 하드포크되어 탄생한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캐시 ABC입니다. 그리고 이캐시는 21년에 비트코인 캐시 ABC로부터 리브랜딩된 가상자산입니다.
결국 이캐시의 뿌리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캐시는 비트코인 캐시의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빠른 트랜잭션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캐시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별도의 하드포크 없이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아발란체 지분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POW나 POS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개선하고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캐시는 플랫폼 내의 유틸리티 코인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 수수료로 사용되거나 예치를 통한 거버넌스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캐시가 5월 15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이번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버전은 0.27 버전이며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캐시를 보유하고 관심있게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매년 5월 15일과 11월 15일은 중요한 날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캐시는 매년 5월 15일과 11월 15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5월 15일에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될 이캐시 0.27 버전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는 미디언 타임 패스트라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적용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업그레이드 시간을 예측 가능하도록 구현한 메커니즘으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5월 15일 오후 9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는 크게 3가지의 변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컨센서스 전용 트랜잭션 버전을 제안할 예정인데, 그 이유는 새로운 트랜잭션의 형식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캐시 거래의 버전 필드는 합의 규칙에 따라서 1 또는 2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 번호를 가진 거래를 포함하는 블록이 더 이상 채굴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채굴 기금이 합의 규칙에서 제거될 예정입니다. 이캐시 네트워크 개발을 지원하는 블록 보상의 일부인 채굴 기금이 더 이상 합의에 의해 진행되지 않고 정책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유효하지 않거나 마이너 기금 출력이 없는 블록은 아발란체 포스트 컨센서스에 기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채굴 기금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더욱더 쉬워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풀에서 체인의 거래 트랜잭션 한도를 제거합니다. 메모리 풀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아직 블록에 포함되지 않고 보류 중인 트랜잭션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메모리 풀이 가득 차거나 트래픽이 몰리게 되면 거래 속도가 느려지고 가스비가 상승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과거 메모리 풀에서 체인 트랜잭션이 50건으로 제한이 되었던 부분을 업그레이드 이후부터는 무제한으로 허용이 될 예정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면 더 많은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처리되어 블록체인에 기록될 수 있고, 이는 거래 처리 속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는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동시에 다오를 통해서 탈중앙화되어 운영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샌드박스에는 랜드와 같은 다양한 자산이 존재합니다. 샌드박스 생태계에서는 166,464개의 NFT 형태로 존재하는 랜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랜드 NFT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랜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샌드를 스테이킹하고 소비해서 다른 플레이어의 랜드에서 대회 및 이벤트를 주최할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 코인은 생태계 내에서 화폐, 거버넌스, 스테이킹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샌드박스이다 보니 다양한 호재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달드릴 소식은 샌드박스가 SBS 컨텐츠 허브와 함께 런닝맨 파크 메타버스 공간을 조성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런닝맨 파크 랜드에는 런닝맨을 사랑하는 팬들이 방송에 나왔던 게임 미션들을 직접 플레이하며 즐길 수 있도록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샌드박스 코리아의 이승희 대표는 런닝맨은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으로서 샌드박스 내 메타버스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컨텐츠의 다양한 글로벌 IP를 활용해서 앞으로 더욱더 좋은 컨텐츠들이 기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호재 소식은 샌드박스가 자체 IP 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확장을 위해 넷마블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넷마블은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샌드박스 플랫폼 내 K버스 공간에 6×6 규모의 넷마블랜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용자들은 넷마블 대표 IP를 활용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생성, 판매하고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넷마블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임이 바로 모두의 마블입니다. 샌드박스는 넷마블의 메타버스 기반의 보드게임인 모두의 마블 메타월드 IP를 활용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제작하고 판매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넷마블의 대표 게임인 세븐나이츠를 비롯한 쿵야 등의 IP를 통해 다채로운 메타버스를 선보이고 콜라보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샌드박스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국민 보드게임인 모두의 마블 IP가 생태계에 합류하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은 새로운 공간에서 신선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넷마블, SBS, 그리고 최근에 파트너십을 체결한 토웨이 등을 비롯해 굵직한 기업들이 샌드박스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메타버스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샌드박스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파트너십 체결 소식과 더불어 샌드박스는 1분기 프로젝트 업데이트 상황을 게시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크리에이터 부분으로 살펴보면 게임메이커 0.8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게임메이커 0.8은 3만회 이상의 다운과 10,000개 이상의 새로운 경험을 탄생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복스 에딧으로 34,000개가 넘는 아이템들을 만들었고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4,119개의 NFT가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랜드는 소유자가 23,500명으로 2% 증가했고 총 판매액은 1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에 24×24 범위의 토지가 75만 달러에 판매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610만 개의 맵을 더욱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렌더링 프로세스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프리미엄 랜드는 더욱 쉽게 식별 가능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플레이어와 관련된 개선점입니다. 가장 먼저 10만 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메타버스 세계에 진입했고 1900만 개의 퀘스트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총 44만 6천 시간을 플레이했고 270만 개 이상의 샌드박스 코인을 보상으로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15만 개 이상의 아바타 생성과 게임 클라이언트 개선을 통해서 UX와 UI를 대폭 개선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3 지갑이 없어도 샌드박스에서 계정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메일과 비밀번호만으로도 언제든지 메타버스 세계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그리고 가상 지갑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웹3 공간에 온램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최근 메타의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가 있었고 애플 또한 MR 헤드셋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코인인 샌드박스의 큰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홀더분들께서는 앞선 호재 소식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